안녕하세요. 약사 홍신영입니다. 우리 홍씨 가족분들 혹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TV 한참 많이 보던 시절에는 정말 켜면 나올 정도로 유명했죠. 그런데 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잇몸입니다. 치아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그 밑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잇몸 뼈가 건강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잇몸병, 즉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통계로도 치주질환은 감기 다음으로 진료 건수가 많은 질환입니다. 그만큼 흔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피가 조금 나는 정도로 시작하다가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면 나중에 50대쯤 돼서 치아가 한꺼번에 흔들리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가 시려요. 양치만 해도 피가 조금 나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냥 잇몸약 하나 잠깐 먹으면 되겠지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약을 고르기 전에 본인의 잇몸병이 어떤 단계인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 잇몸 상태에 딱 맞는 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보통 약국 오셔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잇몸약이 인사돌이랑 이가탄이에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두 약은 뭐가 더 좋다기보다는 잇몸 상태에 따라 써야 하는 경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은염과 치주염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증상에 따라 어떤 약이 더 효과적인지 이 부분을 하나씩 자세히 다뤄볼게요. 잇몸병, 왜 이렇게 무섭게 진행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짓기 위해 땅에 단단히 기둥을 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나서 기둥 주변의 흙이 조금씩 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둥이 흔들리겠죠. 그게 바로 잇몸병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잇몸을 감싸고 있는 뼈, 즉 치조골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생긴 초기 단계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붉게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아직 뼈는 괜찮아요. 살 부분만 염증이 있는 상태라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세균이 잇몸 속 깊숙이 파고들고 그 세균이 내는 독성 물질이 잇몸 뼈를 녹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바로 치주염이에요. 이때는 잇몸뿐만 아니라 치아를 잡고 있던 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가 흔들리고 씹을 때 통증이 생기고 입냄새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잇몸병은 뭐 괜찮겠지 하고 넘길 때가 제일 위험한 병이에요. 겉으로는 크게 문제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잇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 단순히 피가 나는 정도인지 아니면 뼈가 약해지고 있는 단계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약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상태에서 인사돌과 이가탄을 먹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치은염 단계, 즉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초기 염증 단계에서는 이가탄이 더 잘 맞습니다. 이가탄의 주요 성분은 카르바조크롬, 토코페롤, 그리고 칼슘 판토테네이트예요. 먼저 카르바조크롬은 모세혈관을 강화해서 잇몸 출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 토코페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잇몸 세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칼슘 판토테네이트, 즉 비타민 B5가 세포 대사를 촉진해서 잇몸이 다시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탄은 염증이 잇몸 표면에만 생긴 초기 단계, 붓기나 출혈을 완화하는 데 잘 맞는 약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음식 씹을 때 잇몸이 따끔한 홍씨 가족분들이라면 이가탄을 먼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용은 하루 3번 식후로 시작하시고요.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바로 끊지 마시고 최소 2-3주는 꾸준히 드셔주세요. 잇몸약은 진통제처럼 즉각적으로 통증을 없애주는 약이 아니라 출혈을 잡고 잇몸 조직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약이에요. 보통 3-4주 이상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이 피가 덜 난다, 이가 덜 시리다 이렇게 체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치주염 단계, 즉 염증이 잇몸 뼈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피를 먹게 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이미 손상된 잇몸 조직을 회복시키고 혈류까지 개선해주는 재생 중심의 약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인사돌이에요. 인사돌은 기본형과 여기에 호박 추출물이 추가된 인사돌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호박 추출물은 항염, 항균 작용이 있어서 세균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핵심 성분은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과 베타시토스테롤인데요. 먼저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은 염증으로 손상된 잇몸의 혈류를 개선해서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베타시토스테롤은 염증 유발인자의 활성을 억제해서 붓기와 출혈을 완화시켜줍니다. 즉 단순히 증상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손상된 잇몸 조직이 다시 단단하게 재생되도록 돕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가 흔들리거나 씹을 때 잇몸이 욱신거리는
홍씨 가족분들이라면 인사도를 추천드려요. 복용은 하루 3번 식후로 시작하시고 마찬가지로 최소 3주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잇몸뼈는 회복 속도가 정말 느려요. 하루 이틀 복용으로는 티가 잘 안 나고요. 한 달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잇몸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부터는 하루 2번으로 줄이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런 잇몸약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잇몸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효과 없다, 기분 탓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피드백을 실제로 듣는 입장에서는 변화를 느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만 드라마틱하게 바로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꾸준히 복용했을 때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약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잇몸뼈 손상이 진행되신 분들은 반드시 치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저도 약국에서 상담하다가 치과 진료를 권장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만 치료를 받으면서 혹은 치료가 끝나고 그 이후 염증의 재발을 막고 회복된 잇몸을 유지하는 데는 이런 잇몸약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약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염증이 줄어든 다음에도 세균이 다시 달라붙으면 금세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잇몸약과 함께 꼭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염증이 생긴 잇몸은 세균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거든요. 프로폴리스는 벌이 자기 집을 세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든 천연 항균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입속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염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입안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잇몸이 자주 붓는 홍씨 가족분들이라면 가글형이나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을 꾸준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염증을 직접 진정시키기보다는 다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느낌, 즉 방패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칼슘이에요. 잇몸이 약하다는 건 결국 잇몸뼈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잇몸은 겉에 살만 단단하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뼈가 치아를 단단히 잡아줘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잇몸약을 복용하실 때 칼슘 보충도 꼭 함께 권해드려요. 약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프로폴리스로 세균을 막았다면 칼슘으로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줘야 하거든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뼈 밀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잇몸뼈 역시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 시기에 칼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잇몸뼈가 단단해야 약으로 회복된 잇몸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피가 나고 잇몸이 붓는 치은염에는 이가탄이 잘 맞습니다. 이가탄은 잇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출혈, 붓기 같은 초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줘요.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이 붉고 따갑게 변한 분들이라면 이가탄으로 시작해보세요. 반면 잇몸이 내려앉고 이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치주염 단계입니다. 이럴 땐 인사돌 플러스가 더 잘 맞습니다. 인사돌 플러스는 염증을 완화하는 건 물론이고 약해진 잇몸 조직의 재생을 돕고 잇몸 속 모세혈관을 강화해서 출혈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미 잇몸뼈가 약해져서 씹을 때 통증이 있거나 이가 흔들리는 분들이라면 인사돌 플러스를 써보세요. 두 약 모두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약은 아닙니다.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참고로 성분 함량은 완전히 동일한데 가성비 좋은 다른 회사 제품도 많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약사님과 상담해주세요. 여기에 프로폴리스로 세균 번식을 막고 칼슘으로 잇몸뼈를 단단히 잡아주면 효과는 훨씬 커질 거예요. 잇몸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진 않지만 미리 관리하신다면 충분히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홍씨 가족분들 오늘도 튼튼한 잇몸으로 활짝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홍씨약사였습니다.